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보링 가공의 개요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단조 가공, 주조 가공 등에 의하여 이미 뚫어져 있는 구멍을 좀 더 크게 하거나 표면 거칠기가 높고 정밀도가 높은 제품을 가공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보링 작업입니다. 정답! 자! 보링 공구를 선택할 때 어댑터를 선택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커플링의 크기, 2번 보링 깊이, 3번 절입값. 2번입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어. 보링 바이트는 선반 작업의 내경 바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바이트, 초경 바이트를 사용하는데요. 비철 및 비금속 재료의 정밀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하며 고속 절삭할 때 정밀도가 높고 아주 우수한 가공면의 거칠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트는 어떤 재질로 된 바이트인가요? 다이아몬드 바이트입니다. 정답! 와우! 초경 합금 바이트는 여러 가지 재질의 가공물을 가공하는 데 적합하며 주로 강재료를 절삭할 때 사용하는데요. 강을 절삭할 때 적정한 윗면 경사각과 옆면 경사각은 얼마일까요? 1번 30도 이상, 2번 8에서 12도, 3번 15에서 30도. 1번입니다. 틀렸습니다. 틀렸다. 왜지? 보링할 구멍이 커서 보링바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바이트는 일반적으로 2개를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 3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이 공구는 무엇인가요? 틀렸습니다. 모르겠네. 까먹었다. 보링 가공에서는 가공물의 재질과 가공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절입각과 재질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공구의 크기입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내용을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칩 배출과 공정 안정성은 보링 가공을 위한 절삭 조건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5. 정답! 맞췄어. 강으로 된 정밀 보링 헤드 또는 인서트가 있는 초경바의 절삭 속도 권장 시작값은 60m/min 이다. 네. 틀렸습니다. 정밀 보링의 최대 권장 절삭 깊이는 0.5mm, 0.020인치이다. 네. 정답! 우와! 맞췄어. 오버행이 긴 가공에서는 절삭 속도를 높여야 한다. X. 정답! 나이스. 총 10문제 가운데 5문제를 맞췄습니다. 이번에 15차시 문제인데 문제가 어려웠는지 상당히 많이 틀렸네요. 네. 아마 그 이유가 네. 실제 이제 밀링을 배우면서 이 보링이라는 그러한 공정이 있는데 네. 이 보링 공정이 이제 CNC 밀링 머신이 나오면서 네. 최근에는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안 쓰는 그러한 공정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치지 않는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요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주로 보통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홀을 가공하는 것은 이제 드릴이나 네. 또 리밍 뭐 이런 쪽이 있는데 네. 이 보링은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드릴이나 리머를 가지고 네. 완성할 수 없는 어떤 홀이 나왔을 때 가령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20.1이든가 20.2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는 리머나 드릴이 없다, 규격 드릴이 없다고, 네. 드릴이나 리머가 없으니까 네. 건사치에 드릴로 작업을 하고 나서 네. 나머지를 이 보링 공구를 가지고 이용해서
도면에서 원하는 그 홀을 가공하는 그게 바로 보링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링은 그 원화 치수가 다 있는 그런 치수가 다 있는 건가요? 그 보링 공구의 기능이 이제 어느 뭐 가령 20에서 50 파일을 가공할 수 있는 보링기다 이러면 그 보링 바 안에 밑에 네. 이제 바이트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 바이트를 이렇게 밖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에서 50 정도 되는 거를 자유롭게 그 크기에 맞춰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바로 보링바인데 이제 그런 기능을 요새 나오는 CNC 기계가 밀링이 엔더밀만 있으면 엔더밀로 뭐 어떤 파이든 가공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걸 대신하다 보니까 이 보링바를 잘 안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끔네. 예. 그 외에도 뭐 또 더 궁금한 게 있나요? 네, 그 2번 같은 거. 네. 이거는 이제 그 보링 바를 이용해서 네. 이제 그 끝에 달린 그 보링 공구 바이트가 있는데 네. 이 바이트가 이제 어떤 선택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선택 조건에 보면은 보통 이렇게 각도 절삭할 때 절입하는 각을 몇 도로 할 것인가 이러한 네.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커플링의 크기라는 거는 실제 이제 보링 바의 어떤 규격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선 선택하는 조건이 아닌 그런 것들이죠. 또 있어요? 5번이요. 5번 같은 경우는 잘 들어보지 못한 거. 네. 보링할 구멍이 커서 보링바 사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공구인데 네. 이제 그 보링바에도 종류가 네. 아주 그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보링의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보링 헤더라는 네.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 보링바로서는 못하는 그런 것들도 다 할 수. 그럼 보링 헤드라는 게 이렇게 보링 작업할 때 이제 보링에다 이제 뭐 헤드처럼 뭐 그런 역할을 해서 보링 헤딩 하는 건가요? 그 보링 헤드 공구가 있으면 거기에 아예 TV 2개가 딱 고정적으로 공구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바로 그렇게 내리면 그 보링이 되는 그러한 식으로 돼 있는 게 그럼 보링 끝에 달아가지고 가공할 때 쓰는 게 보링 헤드. 헤드다. 보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해가 잘 됐나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보링 바이트는 선반 작업의 내경 바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바이트, 초경 바이트를 사용합니다. 보링 바이트는 구멍의 크기, 가공 위치에 따라 바이트를 직접 보링바에 고정하는 방법과 밀링 주축단에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링 바이트 고정 방식에는 고정용 나사를 사용하는 방법, 고정용 나사와 조정용 나사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개의 바이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